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수능이 끝난 이후 거리 두기를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경제적 활력이 유지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도로를 가로막고 오히려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회사까지 찾아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조사됐습니다.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 내 감염이거나 지인 감염으로 파악됐는데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순천시의 방역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지역 거리 두기 하향 조정은 수능이 끝나는 8일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시점부터 순천 지역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1월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일인 20일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화된 방역 방침이 확산세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열흘 만의 성과입니다. 이렇듯 순천은 점점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단계 격상 후 26일부터는 확진자가 일일 한두 명으로 주춤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자가 격리 중 확진자로 방역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연일 400명 이상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지역 1.5단계 방역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2단계 격상을 발표한 순천시로서는 강화된 방역 방침을 지속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수능을 마친 뒤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1.5단계 하향 조정은 이르면 오는 8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감염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경우 그리고 전국 상황이 2단계로 악화되지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 8일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눈에 띄는 방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순천. 하향 조정 이후에도 연말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도 지지부진해졌는데요. 전라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행정 타결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도 화합과 상생을 기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큰 전남 광주, 더 큰 광주 전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 동심 길이 당금이라는 말처럼 전남과 광주가 마음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동심만리를 가슴에 새기고 시도가 마음을 모아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기존 25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문화, 환경, 의료 등 신규 협력과제 8건을 발굴해 논의했습니다. 신규 협력과제는 지역 균형 뉴딜 등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발굴과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과 광주 전남 감염병 공동대응 병상 나눔 체계 구축 등입니다. 특히 이날 논란이 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4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개정, 이와 관련된 용역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논의된 내용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도로 위를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위협을 가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전남 목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욕설을 퍼부은 뒤 상대 운전자의 회사까지 찾아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목포의 한 교차로. 흰색 SUV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1톤 화물차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세요, 신고하라. 신고하라 가세요. 급기야 차에서 내려보라고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너 내려봐봐. 나 계속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직진 신호니까 나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자 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은 건 지난달 17일. SUV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차량이 정체를 빚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 이 SUV 차량 운전자는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했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도로 위 시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 화물차에 적힌 상호를 보고 회사까지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배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화물차 운전자. 차에서 내려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SUV 차량 운전자는 팔을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겐 폭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도로 위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사건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상황만 떠올리면 출근하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또다시 회사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회사 앞에서 이제 저한테 위협하시고 때리시니까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집까지 뭐 쫓아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도 회사 다니기가 좀 힘들고. 도로에서 벌인 위협적인 행동에 이어 회사까지 쫓아가 폭행을 가한 SUV 운전자.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여수시의 관광객은 지난해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인해 다소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단 투자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이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신복과 시종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암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부속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활용된 슬레이트이며 슬레이트의 철거와 운반, 처리,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주택 철거는 최대 344만 원, 비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해당 건축물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도서를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내용과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한국섬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섬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고 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 신청서 접수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뒤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이의제기 사유와 제출할 증빙 서류가 있는 사람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완도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할인 행사를 제공합니다. 완도군은 완도 알뜰 관광 사이트를 개설해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과 카페 등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까지 완도 알뜰관광 이용률이 높은 순으로 100명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완도 특산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2년까지 참여업체를 100개 이상으로 늘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구복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연령이나 거주기간 1년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수급자 제외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할 후원사를 모집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전문 예술법인과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전문 예술인 창작 지원과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개발, 시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 복지 실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여수시가 식품용 김장 조리기구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용 조리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안군 전역노을미술관에서 내년 2월 7일까지 애기 동백꽃 회화전이 열립니다. 애기 동백꽃 회화전은 허주 김종렬 작가를 비롯해 우암 박용규 화백과
목판화의 대가 홍선웅 작가 등 모두 13명의 작품 43점이 전시됩니다.